프로이드가 참 얘기했던 거가 우리가 플레서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불편하면 바로 불편한 걸 얘기하고 만족스러운 이게 반응하는데 바로 지금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 정서를 표현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걸 접하는 게 좀 기다린다. 엄마가 지금 사과를 하나 놓고 갔는데 사과를 지금 먹을 것인가? 내가 조금 있다가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은 사과를 그냥 처음부터 먹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나가면서 지금보다 조금 배고파지면 그때 먹으면 더 마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자기에게 최대한 만족이 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이 발달하는 최초의 계기라는 얘기. 그래서 뭔가 바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일단 스탑, 멈춰. 뭔가 불편한데 왜 그럴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느낌도 생겨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 불편한 것이 어쩌면 처음에는 베타 요소라는 얘기예요. 비호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걸 컨테인하지 못하니까 바로 상대방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베타 요소를. 그런데 이걸 컨테인하는 힘이 생기면 그거 자체를 내가 내 스스로 안에 품고 있으면서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떤 반응을 했을 때는 틀릴 확률이 50%죠. 맞을 확률도 50%지만 그게 랜덤이죠. 왜냐하면 상대방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컨테인하면서 두고 보면 그분이 정말 나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행동하지 않는 왜 액팅아웃을 자꾸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요구하느냐면 액팅아웃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성찰이 아니라 그게 통찰이 없다는 거예요. 통찰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자기 스스로 그걸 생각해보고 자기 안에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외부에 투사하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자기도 아주 불편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적인 어떤 훈련이나 정신분석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불편함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좋네요. 제가 이해한 거 말해볼게요. 네, 그래요. 생각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 불편함이라는 걸 연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걸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걸. 근데 이제 불편한 대로 일어나는 걸 행동화시키는 건 결국 액팅아웃인 거잖아요. 바로 액팅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액팅아웃이 결국은 내 안에 컨테이닝 하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는 걸 그러니까 방해해버리고. 컨테이너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비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갖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통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관계도 얼그러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투자 동일시가 계속 진행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동일시도 움직여 버리니까. 이고 사이클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트라우마틱 시츄에이션과 데인저 시츄에이션을 구별을 해요. 그게 어떻게 트라우마틱 시츄에이션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 트라우마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 상황을 어떤 분은 공포증 있으면 공포 상황에 휩쓸려 버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헬플리스 하잖아요. 그런데 데인저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아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 이걸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그러고 처음에 것은 바로 트라우마가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외상적인 상황에서는 통제되거나 방출되기에는 너무 강한 자극들의 홍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압도돼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불안을 자동 불안, 오토매틱 앵사이티라고 불러서 두 번째 경우에 시그널 앵사이티, 신호 불안과 구별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자꾸 내가 귀신을 만나는 경험을 해. 그죠? 내가 불안한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이걸 내 마음에서 이게 불안하구나. 그러면 내가 침착하게 이렇게 가면서 뭐가 보이더라도 천천히 쳐다보면서 가야지 하면서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시그널 앵사이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는 아직은 이 트라우마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니. 그래서 어쩌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불안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안을 하나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인생을 방어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매니악하게 살죠. 왜냐하면 불안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뭔가 계속 자기를 바쁘게 이렇게 일을 벌리거나 뭔가 딴 일에 매진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안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아까 불안을 참아내는 게 어떤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앵사이티, 신호 불안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불안해. 그러면 그걸 성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불안한 이유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분하고 내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불안을 해소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때는 이게 신호불안이라는 얘기,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외부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심리 내적으로는 우리한테 어떤 공격성이 올라오거나 혹은 성적 욕동이 올라오거나 하는데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있으면 이게 올라오면 바로 우리가 액팅아웃을 해버리는 이걸 컨테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니까 어려서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게 막 어떤 충동이 생기면 그걸 잘못 소화를 해서 외부에 표출했다가 아주 혼나고 아주 곤혹스러운 경험을 당해서 엄마한테 대들다가 엄마한테 뺨을 맞은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불안을 컨테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어린 시절에 열악의 어떤 환경하고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래서 불안이 많은 분들은.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그때는 내가 속수무책이지만 나는 어떤 불안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 정서에 바로 어린 시절의 패턴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때는 방어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고 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경우에 불안을 견뎌내면서 불안이 오게 된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이게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